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학으로 그림 잘 그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유튜브를 보고 저희 수업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를 보고 유입된 회원님들은 유독 수업 태도도 좋으시고 열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영상 올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5번째는 자신의 그림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요즘 개인 역량 강화라든지 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핫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는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잘 알고 있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능력이 뛰어나고 개인 역량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 초보일수록 내가 그린 그림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림 자체를 완성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린 내 그림이 지적받게 되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내 그림을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기도 해요. 애초에 내가 스스로 내 그림의 흠을 찾고 개선하려고 행동해 나가는 건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잘 됐으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했겠죠. 그러나 그림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프로는 매일 수정사항과 마주해야 돼요. 말이 좋아서 수정사항이지 실제로는 담당자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돈을 주는 사람의 니즈에 맞게 내 소중한 그림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그것을 잘 수용해서 수익성이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죠. 작품을 그리는 서양화가가 되면 그림 수정 안 해도 되지 않냐고요? 팔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림을 그릴까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고민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메타인지를 기르나요? 라는 질문도 가질 수 있겠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잘못 그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지 말고 이유를 찾고 그냥 개선하세요. 그것이 프로의 길입니다. 독학을 한데도 이런 마인드가 습관이 된다면 그림이 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림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냥 틀린 부분이지 틀린 그림을 그린 나 자신까지 틀려먹은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울해하고 슬퍼하죠. 그림과 나를 분리하고 아쉬운 점은 고치면 된다. 이렇게 담백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구나. 이 말을 입버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6번째는 좀 식상하긴 한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라는 거예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또 강조해도 모자란 이야기라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그리세요. 초보분들은 자기 검열을 너무 많이 해요. 난 이래서 안 될 거야. 왜 이렇게 못 그리지?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난 안 되겠어.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지. 해봤자 안 돼. 이렇게요. 근데 그림 좀 못 그려도 틀린 부분 있어도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습니다. 그림을 오늘 좀 못 그렸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끼치질 않아요. 그림 못 그리는 병신이 곧 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몇 살이고 여자고 혹은 남자고 키는 몇이고 밥을 잘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내 특징 중에 오늘은 그림이 잘 안 그려졌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유독 자신감이 없는 그림 초보들을 제가 여러 명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애초에 비교군을 너무 잘 그리는 사람으로 둬요. 대체 왜 그러나요? 10년, 20년 그림 그린 프로들의 그림을 보면서 단기간에 비슷해지려고 하니까 우울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어제보다 나아진 것들에 중점을 가져보세요. 그러려면 그림 시작하고 초기에 그렸던 그림들 버리지 말고 꼭 모아둬야 합니다. 그때 얼마나 못 그렸는지 기억해야 돼요. 과정샷도 될 수 있으면 찍어두세요. 3, 4개월 지나서 보면 깜짝 놀래고 내 자신이 기특해질 거예요. 나는 그림 시작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했네? 어제보다 잘했네? 이 마인드가 좋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려보세요. 7번째는 프로들의 그림을 보자 라는 거예요. 제가 프로들의 그림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잘 그리는 사람들 그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보셔야 돼요. 독학하는 분들은 특히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잘 그리는 분들의 그림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잘 그리는 사람들 그림 보면 질투도 나고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싫어져요. 특히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더 잘 그리거나 나랑 그림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데 더 잘 그린다. 이러면 왠지 더 싫습니다. 엄청나게 멀리 가 있고 유명한 프로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서는 존경을 보내면서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볼 때는 자꾸 감정적이게 됩니다. 쟤 되게 잘 그리네? 근데 저 정도면 잘 그리는 것도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찌질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리는 사람을 보고 기분이 나빠지려고 할 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멋지네.
그렇구나. 입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정이 분리되면서 담담하게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그림에서 배우고 싶은 점들, 좋게 느껴지는 점들을 적어보세요. 그 사람이 인터넷 강좌를 하고 있다. 들어보세요. 아마 돈 주고 듣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부러워서 속이 뒤틀리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들이 열리게 돼요. 그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익힌 것들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숙지하게 되는 거니까 충격이 엄청나고 강의를 보면서 도파민이 폭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몇 달은 힘을 내서 재밌게 그림 연습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8번째는 잘 하고 싶은 의욕과 그림 실력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요. 오늘은 연습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머리를 비우고 그냥 하는 능력입니다. 제 생각에 이건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습관인 것 같은데 머리를 비우고 그냥 스케치북을 펴는 것만 잘해도 그림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엄청 의욕적이고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일어나면 늘 그림 관련 영상을 보고 책도 사고 재료도 사고 행동은 많이 하는데 정작 앉아서 그림은 안 그리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의욕이랑 실력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의 일상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림 엄청나게 잘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 작가, 만화가 같은 사람들의 일상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할 것 같으시죠? 막 하루하루 창의력이 불타면서 예술 감성에 젖어서 작업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작업실 가고 오늘 분량 다 마치고 집 와서 자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가끔 안 풀릴 때는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면서요. 이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천재를 묘사한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이 영감을 받을 때 머리에서 번개가 치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림을 휘갈기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걸 봤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굳어서 이미지로 남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요. 영화나 만화에서는 드라마틱한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 작업하면서 살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미치거나 진짜 죽거나. 엄청난 의욕 가지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하세요. 9번째 드릴 말씀은 끝까지 그리세요. 완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그리라는 말은 끝장나게 멋있는 작업물이 나올 때까지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고 어디서 끝낼지 완성의 기준을 내가 정하라는 거예요. 100%의 정말 끝장나는 완성도로 마음에 쏙 들게 그림을 완성해서 한두 장 그리는 것보다 80% 정도의 완성도 그림을 5장 그리는 게 초보의 그림 실력 상승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주의가 있어서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초딩 때, 그러니까 그림에 재미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진짜 잘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연습장 사기였어요. 두 번째로 잘하는 행동은 뭐였냐면요. 거기다 사람을 그리는데 머리까지만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서 또 머리만 그리고 이렇게 몇 장 그리다가 다른 연습장을 사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등짝을 정말 많이 맞았는데 그게 돈 쓰고 싶어서 그렇게 낭비를 했다기보다 제 자신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림을 그리다가 한두 장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 생기면 그 연습장 자체가 싫어져 버려서 새 연습장을 샀고요. 얼굴을 그리고 나서는 몸까지 그리면 분명 틀릴 걸 아니까 목 아래로 그리는 건 시작도 안 하고 연습장을 넘겨버렸어요.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근데 저도 매일 도망가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반성하면서 각 잡고 제대로 완성해 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머리, 몸통, 팔, 다리, 손가락까지 다 그리고 나서도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괴롭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림을 오래 그리다 보니까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보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스케치를 열심히 하고 나서는 색칠을 시작해야 하는데 색칠하다 망칠까봐 작업을 멈추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 전체에서 한 부분을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다음에 다시 힘내서 완성까지 그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디테일에 집착해서 너무 사소한 부분을 그리는데 오랜 시간을 써서 기운이 다 빠지니까 완성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라는 거 완성을 잘하라는 게 무조건 끈기 있게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끈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집중력을 잘 배분해서 전체의 완성도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리는 습관을 자꾸 들여가면서 작업해야 되는데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고 한 부분을 집중해서 그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완성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보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드릴 말씀은요. 그냥 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죽고 그냥 살아만 있으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뭘 하더라도 프로가 됩니다. 잘해서 그림으로 돈 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힘들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하기만 하세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냥 이렇게 지속하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꾸준히라는 말에 이미 충분히 알러지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너무 많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아우 싫어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은 진리지만 너무나 고리타분한 말이 돼서 어느새 힘을 잃었습니다. 꾸준히 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라는 말 대신 그냥 해라. 머리를 비우고 그냥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고 하루하루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장장 2편에 이어서 그림 초보가 미술 독학을 이어갈 때 잊지 말아야 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아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열정의 불이 필연적으로 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불을 붙여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